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었고요. 등비 수열은 그냥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B가 일정한 수열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이었고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수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이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차 수열은 공차였어요. 얘는 뭐겠어요, 이름이? 공비겠죠. 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 그래요. 등비 아닙니다. 공비예요, 공비. 공비이고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R이라고 쓸 거야, R. 비율이라서 R 쓰는 거고, 거기서는 이제 차이라서 D를 쓴 거야. 알겠죠? 그럼 사실 이제 끝난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 2, 6, 18, 54.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 등차 수열이니? 이게 플러스 4죠, 플러스 4. 얘가 이제 플러스 4가 돼야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조화 수열이니? 조화 수열이 뭐지?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조화 수열이잖아. 그러면 2분의 1, 6분의 1, 18분의 1이 등차 수열인지 봤더니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얘에서 얘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봤더니 곱하기 3을 하면 됐어. 근데 그 다음도 곱하기 3이 되면 등비수열이라고. 그 다음을 확인했더니 어때요? 곱하기 3 됐고, 그 다음을 확인해 봤더니 곱하기 3 이렇게 됐다고. 그럼 이 3이 뭐가 되는 거죠? 3이 이제 공비가 되는 거죠. 2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건 똑같아요.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항이 공비를 한 번 곱하는 거잖아. 세 번째 항이 공비를 두 번 곱하는 거잖아. 그럼 n번째 항 공비를 몇 번 곱하겠어요? n-1번 곱하겠죠? 그럼 여기 n번째 항이 있다고 해보자.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 첫째 항 2고 여기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거? n-1번 곱하는 거.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너가 뭐가 되냐면 an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그냥 너무 쉽네요. 첫째 항에다 공비를 n-1번 곱하면 되잖아. 등차 수열은 첫째 항에다 n-1번 공차를 더하면 되는 거고. 규칙이 비슷하죠? 그럼 an이라는 수열이 A1, A2, AN, 점점점 이런 수열이 있는데 얘가 등비 수열이라고 해보자. 너가 등비 수열일 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런 거거든. A1은 첫째 항 그냥 A다 이렇게 보는 거고 A2는 A에다 공비 한 번 곱하는 거. A3은 A2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는 거지. A2에다 공비를 한 번 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가 제곱이면 쭉 가가지고 n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AR의 n-1 제곱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유도해도 괜찮고 관계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은 이제 A2-A1이 공차였는데 등비 수열은 A2 나누기 A1 요게 이제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럼 A3에서 A2를 나눠도 공비가 되고 쭉 내려가서 AN을 그 전항인 AN-로 나눠도 얘가 이제 공비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유도할 건데 전체식을 곱할게요. 그럼 분자에 있는 거하고 분모에 있는 건 약분이 가능하죠. A2가 분자에 있고 얘는 A2가 분모에 있어. A3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고 그럼 분자, 분모, 분자, 분모니까 얘가 분모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된다고. 맞죠? 그럼 자변에 남는 게 뭐예요? A1분의 AN 이렇게 남아. A1분의 AN. A1분의 AN이 남고 우변은 A1부터 AN-1까지도 분모를 보면은 그럼 이 식이 지금 n개가 아니에요. n-1개야. 그럼 r을 n-1번 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식이. 그럼 이제 AN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AN은 어떻게?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다.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런 거지. 알겠죠?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관계식이 있었어. 여기에는 이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관계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항상 공비가 나온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a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해요. a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도 이런 게 있었잖아. 어떻게 하는 거였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런 식 나오면은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구나. 이걸 알아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 잘 이해했으면 등비 수열은 진짜 별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일반항 구해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등비수열. 등비수열 일반항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를 몇 번? n-1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공식만 잘 외우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A4가 24고 A7이 192. N을 구해? 얘도 등비수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첫째 항이 아니라 4항이 24고 7항이 192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4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가 만약 등차 수열이면 A 더하기 3D 이렇게 하는 거잖아. 등비수열이니까 A 곱하기 R3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번째 항은 공비를 3번 곱해야 되잖아. 그럼 A 곱하기 R3제곱. 그러니까 A4를 AR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등차 수열이면은 A 더하기 3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여기서는 등비수열. 그래서 AR의 3제곱이 A4야. 얘가 24. A7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R의 몇 제곱? 6제곱. 얘가 192. 어떻게 AR을 구하지? 얘에서 얘 나누면 되죠. 얘에서 얘 나누면 R 3제곱이 192, 24로 나누면 뭐야? 8, 8, 26, 8, 4, 32, 8 이렇게 되죠. R은 얼마? 2. R 대신 2를 넣어보자. 8, 8, 3, 24. A는 3.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돼 그럼? A에는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일반항 구한다. 알겠죠? 근데 얘는 이런 방법을 써도 돼. 잘 봐봐. A4가 AR의 3제곱이고 A7, AR의 6제곱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이 A7이라는 거는 A3에다가 공비를 몇 번 더 곱하면 돼? 세 번째 항에다 공비 몇 번 더 곱하면 일곱 번째 항 되니? 네? 아, 네 번째 항이구나. 네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더 곱하면 일곱 번째 항이 돼. 세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이제 곱하기 R3제곱 이렇게. 근데 A4가 24잖아. 그게 얘가 이제 24의 3제곱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건 어차피 같은 얘기긴 하지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R3제곱이 뭐야? 8, R이 2 되는 거지. R이 2 되면은 여기 이제 2 곱하기 R3제곱이니까 24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네 번째 항에다 공비를 3번 곱하면 일곱 번째 항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 따로따로 하는 것도 괜찮고. 알겠죠? 이해하죠? 그럼 일반항이 끝났어. 우리 등차수열 일반항 한 다음 배웠던 게 뭐죠? 기억해봐. 뭐 배웠죠? 등차 중항. 그럼 이제 여기도 뭐 배우겠어? 등비 중항. 등비 중항? 저기다 다시 쓰자. 칸이 좁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야. 이거랑 이거. 일반항. 그다음 이거는 관계식. 기억하자. 꼭. 등비 중항. 세수 ABC가 등비수열 이룰 때 뭐 이런 거잖아. 등비 중항은 ABC, 너가 이제 등비수열 이룰 때. ABC가 등비수열 이루고 있으면은 누가 등비 중항이야? B. B를 A와 C의 등비 중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용어보다 중요한 게 관계식이죠. 얘가 등비수열 이루고 있으면 뭐가 성립하냐면 B를 A로 나눈 거하고 C를 B로 나눈 게 서로 같겠죠. 어떤 두 개를 뒤에서 앞에 거 나눠도 다 공비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서로 같다고.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얘에서 얘 곱한 거 얘에서 얘 곱한 거 같다니까 B제곱은 AC. 세 수가 등비수열 이루면은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두 항의 합과 같다. 이게 성립한다고. 등차 수열에서는 어떻게 됐었어?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이렇게 됐었던 거고 등비수열에서는 가운데 항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이걸 기억해. 그러면 이제 항이 더 많아. AN이 얘가 이제 등비수열이야. AN이 등비수열이면 이제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2번째 항부터 할까? A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A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나눈 거 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눈 거 서로 같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란색 쓸 거 그랬다. 얘랑 얘 곱한 거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게 성립한다고.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두 항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이걸 만족한 수열 AN에 대하여 얘기하면은 등비수열이다 알아채야 된다고. 얘를 만족하는 이렇게 나오면 아 등비수열이구나 이걸 알아채야 되고 관계식. 그럼 등비수열에 대한 관계식은 정의하고 공비 나온 거하고 요거 딱 세 가지 배운 거지, 그쵸?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잖아. 정의하고 공차 나온 거하고 관계식 세 가지 배웠단 말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얘가 이제 등비수열 이룬데 x 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x 얼마니?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지. 마이너스 9. 그쵸.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두 항의 곱과 같다. 뭐 이게 성립한다 그랬죠? 그럼 x제곱 81이면은 x가 9만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죠. 만약 x가 9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하고 9하고 27. 요게는 이제 공비가 3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9면은 3하고 마이너스 9하고 27. 얘는 공비가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되는 거야. 가능하죠? 공비가 마3일 때 마3 곱하고 마3 곱하고 공비가 3일 때 3 곱하고 3 곱하고 그러니까 음수도 중간에 끼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SN이 뭐라고 했었죠? SN은 N항까지 합이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 이게 SN인데 우리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등비수열에서는 A1은 그냥 A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A 이렇게 쓸게요. A2는 어떻게 쓰면 돼? AR, A3은 AR의 제곱 더하기 AN은 AR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더하려고 해요. 얘를 더하려고 하는데 R이 1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공비가. R이 1인 경우. R이 1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첫 번째, R이 1이면. R이 1이면 SN이 첫째 항도 A, 둘째 항도 A, N번째 항도 A 이렇게 되잖아. 이거 몇 개죠? 개수는 N개죠. N항까지 합이니까. A를 N번 넣으면 뭐야? AN 이렇게 된다고. 뭐 이런 건 합 잘 안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구분만 하는 거야. R이 1일 때는 첫째 항도 A고 마지막 항도 A라서 AN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R이 1이 아닐 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맞아? 그럼 R이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구하냐? 너를 이제 R이 1일 때 나중에 할 걸. 괜히 두 번 쓰게 만드네. Sorry. SN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해서 AR의 N-1제곱인데 보통 이렇게 공비를 곱해서 더해지는 식이 있어. 공비를 곱해서 더해지는 식은 이제 합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전체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빼는 거야. 보통 이제 공비를 곱해가지고 더해지는 식은 전체에다 공비를 곱해서 빼는 거.
그럼 전체에다 공비를 곱한다는 거는 자변도 곱해야 되잖아. 이렇게 RSN. 그럼 봐봐. 여기다 이제 공비를 곱하는데 여기다 R 곱하면 AR이죠. AR을 여기다 쓰지 않고 약간 옆에다 쓸게요. 얘랑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R 곱한 거는 여기다 쓰고 여기다 R 곱한 거는 요 옆에 한 칸 옆에 이렇게 쭉 쓸게요. AR의 3제곱. 그러면 AR의 n-1제곱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AR의 n-제곱 끝나는 거 아니잖아. 여기다 R 곱한 거 있으니까 여기 AR의 n제곱 여기까지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어렵나요? 1항부터 n항까지에다 R 곱해서 R에다 쓴 거야 그냥. 뭘 구하려고? SN 구하려고.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빼봐. 빼. 그럼 얘는 1SN이고 너는 RSN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R의 SN. 자변은 1-R의 SN이야. 근데 우변은 어때요? AR, 너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럼 남는 게 뭐야? 너하고 이렇게 남는 거야. 근데 얘가 빼기거든? 빼기. A 빼기 AR의 n제곱. 이렇게. 구하고 싶은 게 뭐야? SN이잖아. SN은 1-R 묶어낼 수 있는 거 없나요? 지금 보니까? A 묶어낼 수 있죠? A 묶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 1-R의 n제곱. 이렇게.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다. 이거 확실히 좀 많이 익혀줘야겠죠? 내가 합 구하는데 그냥 여기 넣어서 할 건데 외워야죠. 1-공비분의 첫째 항 1-공비의 항수제곱. 그러니까 n이 여기 있어. 여기 앞에 있는 게 첫째 항이야. 등차수열의 앞에 있는 게 뭐였죠? 항의 개수였잖아. 2분의 n, 2a 더하기 n-1지. 조금 약간 구조가 달라. 얘는 1-r분의 a의 1-r n제곱인데 1-r로 안 하고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r-1분의 이렇게 바뀌겠죠. 분자 a는 그대로고 여기 마이너스를 곱하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할 때가 달라. r-1분의 이렇게 할 때도 있고 1-r분의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언제냐면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클 때는 r-1 이게 좋겠죠. 음수 안 만드는 게 좋잖아 우리는. 이때는 언제?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보다 작을 때는 이 공식 쓰고 r이 1보다 클 때는 이 공식 쓰고 이렇게 할 거야. 둘 다 알아도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이게 아니야 무조건. 알겠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1-r분의 a 1-r의 n제곱 확실히 외워주도록 합시다. 이게 합 공식이다. 근데 이제 얘도 내가 등차 수열에 합하면은 형태가 어떤 형태라 그랬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등비수열의 합도 그런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볼게. 얘는 n제곱. 얘는 r의 n차식이거든. 여기서 n이 문자야. a하고 r은 숫자야, 숫자. n이 문자니까 r의 n차식이잖아. r의 n차식. 그럼 r의 n제곱 항하고 없는 거 두 가지로 볼게요. r의 n제곱의 개수가 뭐야? r-1분의 a의 r의 n제곱. 이렇게 되고. r의 n제곱이 없는 거는 r-1분의 a. 이렇게 돼요. 맞아요? 정리하니까 맞잖아. 그지? 그러면은 r의 n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b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 a하고 b가 어때요? 더하면 0.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AR의 n제곱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R의 n차식. R의 n차식인데 n창만 있고 다른 항은 없어야 돼. 상수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A 더하기 B가 뭐 돼야 돼? 무조건. A 더하기 B가 0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수항 있어야 되겠네. 쏘리. A 더하기 B가 무조건 0 돼야 돼. 이해 돼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꼴인데 A 더하기 B가 0 돼야지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 3의 n제곱 앞에 숫자가 합이 0 돼야 돼, 0.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하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0이 아니죠? 이럴 땐 등비수열의 합이 아닌 거야.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아닌데 얘랑 꼴이 비슷해. 그럼 얘는 뭘까? 등차수열에도 막 그런 게 있었잖아. 등비수열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얘가 만약에 2면은 얘는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고 말하는 게 뭐야?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만약에 숫자가 만약에 3 이렇게 됐어. 그럼 얘하고 얘 더해가 0 안 되죠? 얘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뭐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얘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얘하고 얘가 합이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어떨까? 부탁을 하나 할게. 내가 부탁을 할게. 구조가 이런 건데 A 더하기 B가 0 돼야 된다라는 거 부탁할게. 정말 나 부탁할게. 야, 니들이 얼마나 안 하면 내가 부탁을 다 하냐? 자,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야?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야? 아니죠. 왜 아니지? 여기 앞에 이거 1이라서, 그지? 1하고 마이너스 되면 0 아니잖아. 이거 등비수열 합 아니잖아, 그지? 등비수열 합되려면 이게 뭐 돼야 돼? 1 돼야지. 이래야 등비수열 합된다고. 그럼 봐봐. 얘가 등비수열의 합인데, 그럼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공비는 뭘까? R이잖아, R.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반항의 공비가 뭐야? 2야. 공비를 알아버렸네, 그지? 공비를 알았어. 그럼 뭐만 알면 되지? 첫 장만 알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한테 SN 줬을 때 첫 장은 어떻게 구하지? 여기 1 넣으면 되잖아. 여기 1 넣으면 얼마야, 지금? 1이야. 그럼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여기서. 원래는 SN 줬을 때 AN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래 SN 줬을 때 AN과 SN 사이의 관계 얘기했었잖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SN-1. 2의 N-1제곱 마이너스에서 이걸 빼야지 그게 AN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보면 아는 건데. 얘 보면 공비가 2라는 게 보이는데 그럴 거 할 거야? 얘 보면 공비가 2인데 그런 거 할 거야? 근데 확인해야 될 건 뭐야? A 더하기 B가 0인지는 확인해야죠. A 더하기 B가 0일 때만 뭐 되는 거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0이 아닐 때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제 합 공식도 알았으니까 합을 한번 구해보자. 예를 들어서 병웅아, 잘 듣고 있는 거 맞나? 병웅아, 한번 보자. 나 잘생겼네. 자,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일반항도 한번 구해볼까? 그냥 연습 삼아. 일반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an. 공비 얼마? 공비 얼마? 마이너스 2. 첫째 항은 1 이렇게 됐죠. 그럼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해?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어. SN 구해보자. SN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 1-R분의 1로 할지 R-1분의 1로 할지 정해야 되는데 얘는 1-R이 좋아? R-1이 좋아? 이거는 1-R분의 1로 해야 돼? R-1분의 1로 해야 돼? 1-R분의 1로 하는 게 좋죠. 음수니까. 그러면 1-R분의 제일 앞에 첫째 항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뭐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여긴 그냥 R이 아니라 뭐야? R의 n제곱 이렇게. R이 뭐지? R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이게 합이야. 이게 합이라고. 그럼 좀 정리해 써야겠죠? 어떻게 쓰면 되겠나? 분모가 뭐야? 3. 분자는 1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게 이제 합. 괜찮나? 하나 더 해보자. 합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Sn 1-R분의 1로 하냐 R-1분의 1로 하냐 이거는
R-1. R이 양수자. 1보다 크잖아. R-1 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5. 그 다음 여기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겠네, 여기는. R에 n제곱 마이너스 1. R이 뭐야? 2잖아. 2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분모 1이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2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R-1분의 첫째 항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뭐 쓰냐면 항의 개수 쓰는 거야. 만약 10항까지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10 넣으면 되는 거지. 5항까지 합, 여기 5 넣으면 되는 거야. n-1항까지 합, 여기 n-1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같이 줬어요? 아, 뭐 났는데 AN과 SN 사이의 관계 알아볼게요. 자, 등비수열은 이제 SN이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 AR의 n제곱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R에 대한 n차식이 돼야 돼요. R에 대한 n차식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A 더하기 B가 0 돼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SN이 주어졌을 때 AN은 어떻게 구하냐면 SN-1을 구해서 뺀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SN-1은 AR에 n-1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돼. 얘에서 얘를 빼면은 그게 뭐지? AN이란 말이야. B에서 B 빼는 건 없죠? 그럼 나머지 봅시다. 자, AR의 n제곱에서 AR의 n-제곱 어떻게 빼지? 위에 거를 R 곱하기 AR의 n-제곱을 할 수 있잖아. 얘가 n-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n-제곱을 한다는 건 R을 앞으로 뺀다는 거지. 그럼 R 곱하기 A의 R의 n-제곱하고 그냥 A의 R의 n-제곱 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A는 애초에 그냥 앞으로 뺄까? A는 앞으로 빼고 얘에서 얘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R 곱하기 R의 n-제곱, 넌 R의 n-제곱. 그럼 어떻게 돼? R-1에 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돼요? 근데 이게 몇 항부터 성립하는 식? SN에서 SN-을 빼면 머릿속에 딱 바로 박혀 있어야 돼. 2항부터 성립하는 식. 알겠어? 그럼 얘가 2항부터 성립하는 식이야. 그럼 첫째 항은 뭐라 그랬죠? S1이라 그랬어. S1은 얼마야? AR 플러스 P.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쓰면 돼요. 일반항 이렇게 쓰면 되는데 첫 번째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은 얼마예요? A1 위에 거에다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n 대신 1 넣는 거야. 여기 1 집어넣으면은 AR-A죠. AR-A야. 1 집어넣으면. 근데 여기 1 집어넣은 게 여기에는 이 AR 플러스 B랑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AR-A가 AR 플러스 B랑 같으면은 따로 쓸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원래는 얘는 2항부터 성립하는 식이고 첫째 항은 이건데 여기다 읽는 게 서로 같으면은 따로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서로 같다라는 건 이게 같아져야 되잖아. 얘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 더하기 B가 뭐? 0. A 더하기 B가 0이면 어떻게 된다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된다고. A 더하기 B가 0이면은 등비수열 된다고.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얘기야. 근데 두 번째. A1이 AR-A인데 이 AR-A가 AR 플러스 B랑 달라. 다르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 아닌 거지. 등비수열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써요. 제 2항부터 제 2항부터 등비수열. 2항부터 등비수열은 그냥 등비수열은 아니야. 2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지. 알겠어? 왜? 어디요? 이거?
아니 여기 A 여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아 진짜 필기만 할래? 생각 안 하고? A1 여기 1 대입한 게 A1. 복습은 철저히 할 거지? 핸드폰 시간 줄이고 춤추는 시간도 줄이고 취미생활은 대학 가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취미생활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때 취미생활 추구하고 대학 한 3, 4단계 낮아지느니 취미생활 안 하고 3, 4단계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취미생활하고 목표 대학 가는데 1, 2년 늦게 가는 것보다 1, 2년 빨리 가고 취미생활 나중에 하는 게 낫잖아. 지금 취미생활 해도 그게 뭐 대단하게 즐겁나? 대학 가서 취미생활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일단 서울대 합격한 다음에 3년 동안 논다 그래 그냥. 그럼 이해할걸? 서울대 합격하고 3년 동안 놀아 상관없잖아. 근데 지금 열심히 안 하면 3년 동안 해도 서울대를 못 가요. 기준이 이제 서울대라는 거쯤에 각자 가고 싶은 학교. 정신 차리자는 의미였고요. 자, 봅시다. S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보는 순간에 첫 장부터 등비 수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인데 합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AN이 등비 수열 맞나요? 등비 수열 맞나요? 맞아요. 등비 수열이 맞아요. 우리 그걸 따지는 거의 기본식이 뭐냐면 A 아래 n제곱 플러스 B야. 아래 n제곱이야. 가운데 아래 n제곱. 내가 지금 아래 n제곱이 아니잖아. 어떻게 써야 돼?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썼어.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게 뭐죠? 아래 n제곱의 개수하고 숫자 이거 비교해 보는 거죠. 봤더니 어때요? 합이 0이야. 그럼 얘는 첫 장부터 등비 수열이라는 걸 이제 보면 알아야 돼. 이게 교과서나 문제집에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긴 해. 그리고 맨날 SN에서 SN만에서 빼고 있어.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다. 보면 아는데 왜 혼자 빼고 있냐고. 보면 아는데. 보면은 등비수열인 거 알고 공비가 2인 거 다 아는데 왜 빼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알자고요. 우린 그런 수준, 질 떨어지는 아이들하고 급이 다르잖아. 우린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치? 공비 얼마? 2. AN을 구하고 싶어. 첫 장만 찾으면 되잖아. 첫 장은 뭐야? A1은 S1. S1 여기 1 대입하면 되죠. 1은 얼마야? 2. 그럼 AN은 어떻게 되죠? 2에다가 2의 n-1제곱. 얘는 2의 n제곱. 나는 이렇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합을 구할 때 SN에서 SN- 빼서는 안 풀 거예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확실한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닌 수열이 되게 많아. 다음 단원부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닌 수열들 많다고. 거기서는 당연히 SN에서 SN-를 빼야 되겠죠. 근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보이잖아. 보이는 걸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봤어. 얘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 맞니?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죠. 왜? 5하고 마3 더하면 어때요? 0이 아니잖아.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아닌데 얘하고 얘가 더해서 0이든 0이 아니든 2항부터는 똑같아. 일반항이. 봐봐. 일반항 어차피 이거라며. A 더하기 B가 0일 때는 그냥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고 A 더하기 B가 0이 아닐 때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지. 일반항 A에는 똑같다고. 2항부터는. 맞아요? 똑같다고. 그러면 얘가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긴 하지만 일반항을 구할 때는 여기가 5인 거랑 일반항이 똑같다고요. 알겠어? 일반항이 5인 거랑 일반항은 여기가 5인 거랑 일반항은 똑같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항 먼저 구해볼게. 여기서 R은 얼마? 4. 첫 장 얼마야?
이러면 되잖아. 20에서 5 빼니까 15죠. 그럼 일반 A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첫 장이 15, 공비가 4인, 등비수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몇 항부터? 얘는 2항부터 성립하는 식 이렇게 된다고. 맞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이라도요. 5라고 생각하고 일반항 먼저 구해. 왜? 5인 거하고 똑같으니까 일반항은. 그럼 2항부터야? 그럼 원래 이거 3이었잖아. 그럼 A1은 어떻게 되는 거야? S1. 1르면 얼마죠? 5, 4, 20에 3 빼니까 17. 그럼 다르죠? 그러니까 따로 쓰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난, 선생님, 저 이런 건 좀 싫은데요? 난 정석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럼 태원이야. 정석대로 하는 사람. 알려줄게요. 이것들. 진작에 퇴원시켜야 되는데,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 AN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SM-1. 5 곱하기 4에 n-1 제곱 마이너스 3. 이걸 빼는 거야. 그럼 이게 AN이거든? 그럼 마삼은 없어지죠? 이거 없어져. 그럼 5는 일단 앞으로 뽑아봐. 4의 n제곱에서 4의 n-1제곱 빼면 어떻게 돼? 4의 n제곱에서 4의 n-1제곱 뺀다. 얘는 4 곱하기 4의 n-1제곱. 얘는 1 곱하기 4의 n-1제곱.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니? 아니야? 맞아, 아니야. 4 곱하기 4의 n-1제곱, 1 곱하기 4의 n-제곱은 3 곱하기 4의 n-제곱. 몇 항부터 성립하는 식? 2항부터 성립하는 식. 15 곱하기 4의 n-제곱 맞잖아. 15 곱하기 4의 n-제곱. A1을 S1. 여기다 1르면 얼마? 17.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원래 하는 거. 숙제하면 원래 하는 걸로 많이 할 거야, 아마. 내 방법은 일단 싫으니까. 배척하니까. 청개구리니까. 왜냐면 내가 청개구리라는 거 확실히 느꼈잖아. 복습하라는 거 안 하고. 숙제 제대로 해오라는 거 제대로 안 하고. 자, 원리합계 배워볼게요. 원리합계는 이제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이제 원리합계.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건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단리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복리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단리법은 뭐냐면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거야.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 원금에만 이자가 계속 붙는 걸 우리가 이제 단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원금이 A1.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A1을 이렇게 은행에다 넣었단 말이야. 은행에다 넣었는데 연이율 R. 연이율 R로 N년 동안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단리법으로 이자를 계산했을 때 N년 후에 이제 찾을 수 있는 금액, 이걸 이제 원리 합계라고 하는 거야. 원금과 이제 합계니까. 그럼 N년 후에는 그 돈이 얼마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거든. 그걸 이제 원리 합계라고 해. 자, 처음에 내가 A를 넣어놨는데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야 되죠. 그럼 이제 A가 얼마가 될까? 이율이 R이라는 거는 만약에 3%면 저 R이라는 건 0.3이에요. 0.3. 0.03. 0.03 이렇게 되는 R이야. 그러면은 A에다가 뭘 곱해야 돼? A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A에다가 뭘 더하는 거야? A, R을 더하는 거잖아. 이율이 3%면 0.03 곱할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더했어. 그쵸? 그럼 1년 지나니까 금액이 이만큼 됐거든? A 더하기 AR? 내가 처음에 10,000원 넣었으면 10,000원보다 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단리법은 이제 1년 지나서 이만큼 금액이 됐는데 1년이 지나면 여기 전체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자 붙은 거는 네 원래 원금이 아니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이자 안 줘. 이런 얘기야. A1에 대해서만 이자 줄 거야. 뭐 이런 거야.
원래 1년 지나면 이만큼 금액이 됐으니까 다시 여기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데 단리법이라는 거는 처음 거만 이자 줄 거야 뭐 이런 뜻이야. 그러면 두 번째 1년 지났을 때 이자 주는 것도 그냥 AR이겠죠. 이거에 대한 이자만 주니까. 그럼 2년 지나면 여기다 더하기 뭐 해야 돼? AR 이렇게 한다고. 3년 지나도 AR. N년 지나면은 그래도 AR 이렇게 해준다고. 이게 몇 개야? N년 동안 이자가 붙는 거니까 N번이야, N번. N개지. N개라고 할게. N개.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R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A에다가 1 더하기 RN 이렇게 또는 NR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자를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단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복리법은? 복리법은 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 계산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복리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하는 거고, 복리법은 원금에다 이자를 더한 것 자체를 원금으로 보고 요게 이자가 붙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도 원리합계 한번 구해봅시다. 원래 A라는 돈을 이제 저금했단 말이야. A라는 돈을 저금했는데 1년이 지나면은 더하기 AR을 해야 되죠. 근데 더하기 AR을 한다는 게 뭐야? 1 더하기 R을 곱한다는 거죠. 이율이 3%면 1.03 곱할 거잖아. 1.03이 뭐야? 1 더하기 R이거든. 그래서 1년 지나면 여기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할 거야. 1 더하기 R을 곱할 건데 N년이 지나면은, 다시 1년이 지나면은 또 이자가 붙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다시 원금이 된다고. 얘가 다시 원금이 되면 여기에다 뭐 곱해야 돼? 여기에다 1 더하기 R을 곱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R을 제곱 이렇게 된다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여기에다 어떻게 돼야 돼? 1 더하기 R이 곱해져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N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아까 거랑 차이가 있죠? 이거 이제 복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은행에서 예금하고 하는 거에서는 복리법이에요, 복리법. 복리법. 뭐 1년마다 이자가 붙는다고 하면은 이자 붙었어. 걔도 이제 다시 원금이 돼서 1년 후에 또 이자 붙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돈을 한 번 이렇게 딱 집어넣었잖아. 돈을 한 번 집어넣고 1년마다 이자가 붙는데 N년 후에 찾고 뭐 이런 식이잖아. 맞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돈을 원래 아무 때나 넣잖아. 돈을 원래 아무 때나 넣고 빼고 하는데, 보통 한 번 돈을 넣고, 뭐, 5년 후에 찾아, 또는 뭐, 2년 후에 찾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기예금이라고 그래, 정기예금. 그러니까 이런 건 정기예금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막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뭐, 내가 돈을 지금 1,000만 원 넣고, 1년 후에 돈을 찾을 거야. 월 이자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이런 거거든. 근데 보통은 이 예금보다는 여러분들 적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적금? 이제 매달 10만 원씩 모으는 거, 또는 뭐 매년 10만 원씩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적금인데, 적금에 대해서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지. 한 번 돈을 넣고 단리법이다, 복리법이다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단리법은 처음에 이자 한번 붙으면 그것만 계속 붙는 거야. 처음에 이자가 5만 원이면 계속 5만 원만 붙는 거야. 10년이든 100년이든. 근데 얘는 처음에 이자가 2만 원이면 그 다음에 이자는 2만 원보다 많겠지. 왜? 그 2만 원까지 합한 게 이제 원금이 됐으니까. 그런 차이고,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적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적금. 요즘 뭐 적금 같은 거 하는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 적금의 원리합계 해볼게.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복리로 얘기할 거고,
적금은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초에 돈을 넣느냐, 말에 돈을 넣느냐,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매월 돈을 넣고, 뭐 10개월 후에 돈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할 때도, 매월 초에 돈을 넣느냐, 매월 말에 돈을 넣느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매년, 초에, 적립. 매년 초에 돈을 넣는 경우를 먼저 해볼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수불이라고 그래. 기수불. 매년 초에 돈을 넣는 거를 기수불이라고 해. 그럼 이제 조건들을 써볼게요. 연 이율은 R, 아까처럼 R이라고 하고 1년마다 A1 적립. 1년마다 A1을 적립하는데 매년 초에 하는 거야. 당연히 복리야. 1년마다 복리로 A1 적립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N년 후에 원리합계. 이거 알고 싶어. 그럼 내가 이제 초에 돈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계산해보자. 1년 초 이제 시작하는 거야. A1 이렇게 집어넣었어. 1년 초에 A1을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1년이 지나면 2년 초가 되거든. 2년 초. 2년 초에 이제 A1에 대한 이자가 붙어야 되죠. A에다 뭐 곱하는 거? A에다 뭐 곱하면 돼?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되죠. 그럼 이제 2년 초에 원래 처음에 있던 돈이 이만큼이 됐어. 근데 이제 매년 돈을 넣어야 되니까 2년 초에도 돈을 넣어야 되죠. 거기다 더하기 A를 해야 되잖아. 더하기 A를 R에다 할게요. 이건 더하는 거야, 지금. 더하는 거. 그럼 이제 3년 초로 가자, 3년 초. 3년 초에는 이거 합한 거에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이거 싸그리 합해야 되죠. 이자 붙은 거하고 2년 초에 돈 넣은 거 다 합쳐가지고 1 더하기 R을 곱하는 건데, 합치지 않고 너한테 1 더하기 R 곱하고 너한테 1 더하기 R 곱하고 그거 더해도 되죠. 따로 가려고, 따로. 그러면 원래는 합쳐가지고 1 더하기 R을 곱하는 건데 위에 거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하고 아래 거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더할게요, 나중에. 그러려고 해. 근데 3년 초에도 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3년 초에도 A1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런 식으로 몇 번 해야 돼? N년 후에 원리합계니까 N번 해야 돼, N번. 우리가 10년 후에 원리합계면 돈 넣는 게 무조건 10번이에요, 10번. 그러면 쭉 가다가 이제 N년 초로 갈게요, N년 초. N년 초로 가면 이제 N번째 돈을 넣는 단계가 될 거야. 근데 이자가 얼만큼 붙었을까? 3년 초에 제일 위에가 제곱이거든? 그럼 N년 초엔 제일 위에가 뭐야? 당연히 N-제곱이겠죠. 그 다음은 N-2제곱일 거고, 그 다음은 N-3제곱이고, N년 초에도 돈을 A1 넣어야지 이게 N번이거든. 야, N년 후에 원리합계니까 N번 넣었으면 끝나는 건가? 우리가 N년 동안 원리합계라는 건 N년이 꽉 차야 돼. 지금 N년이 꽉 찼어, 안 찼어? 1년 초에 시작해서 N년 초 되면 N년 지난 거야? 5월에서 내년 5월 되면은 1년 지난 거잖아, 그치? 그게 1년 지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에서 얘한테 1년 지나고 얘에서 얘한테 1년 지난 거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N-1년밖에 안 지난 거야. 우리 N년에 원리합계니까 N년이 가득 차야 되거든. 그래서 N년 말이 돼야 돼. N년 말이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N년이 다 찼어. 자, N년 초에서 N년 말은 1년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우리 N년 초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게. N년 초라는 거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N년 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넘어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1월 1일 0시 00분 00초에서 넘어가는 그 순간이 N년 초야. N년 말이라는 건 뭐냐면 12월 31일 12시가 되기 바로 넘어가는 순간, 그게 N년 말이야. 1년 지난 거 안 지난 거야? 뭐 안 지난 거야. 그게 지난 거지. 그게 지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초에서 2년 초 사이나 1년 초에서 1년 말 사이나 같은 말이야. 그 순간이라니까. 넘어가는 순간. 넘어가는 순간부터 넘어가는 순간이니까 그게 1년이라고. 그래서 n년 초에서 n년 말이 1년 지난 거라서 이자가 붙어야 돼요. 1 더하기 R에 n제곱. 여기도 1 더하기 R에 n-1제곱. A에다가 1 더하기 R에 n-2제곱. 그럼 잘 봐봐. 마지막에 A1 넣었잖아. 이 A1에도 이자가 붙어야 돼. 1 더하기 R 이런 식으로. 그럼 n년 말에도 A1 또 넣나요? 여기 A1 또 넣으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번 돈 넣는 거잖아. 다 끝났어. 근데 아까는 합쳐가지고 1 더하기 R을 곱하려고 했는데 다 따로 갔으니까 여기 있는 걸 다 더해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n년의 원리합계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 다 더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나? 이걸 다 더할 건데 얘가 무슨 수열 이루고 있는 거야? 등비수열 이루고 있는 거지. 공비가 얼마? 1 플러스 R. R에서 위로 갈게요. 1 플러스 R이죠. 근데 첫째 항이 A가 아니야. 첫째 항이 뭐야? A의 1 더하기 R이 첫째 항. 항은 몇 개? N개 당연히. n-1개냐? n 플러스 1 고민하지 마. N년 후에 원래학계는 무조건 N개야. 5년 후에 원래학계는 5개고 10년 후에 원래학계는 10개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S라고 합시다. 원리합계를. 어떻게 하면 돼? 1 더하기 R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여기는 공비가 1 더하기 R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 장이 뭐야? A에 1 더하기 R.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1 더하기 R에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즉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R분의 A에 1 더하기 R 1 더하기 R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우리가 이 원리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공비, 첫째 항, 항수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지. 공비, 첫째 항, 항수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를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 연이율이 R이면 공비는 무조건 1 더하기 R입니다. 연이율이 R이면은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공비는 1 더하기 R이야. 알겠어? n년 후의 원리합계 항의 개수는 무조건 n개야. 그러면 얘 보면 공비는 1 더하기 R로 정해져 있고 항은 n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 첫째 항만 생각하면 되죠. 첫째 항이 A가 아니라 A에다 1 더하기 R을 곱한 게 첫째 항. 그것만 신경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배울 때는 하는 거지. 배울 때는 하는 거고 어차피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등비수열 합으로 구할 건데 우린 세 가지 알아야 된다 이거지. 첫째 항 공비 항수를 알아야 되는데 항수는 당연히 n이고 공비는 당연히 1 더하기 R인데 첫째 항이 A가 아니라 A에다 1 더하기 R을 곱하는 거다.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언제? 매년 초에 정립할 때. 그러면 매년 초에 정립할 때하고 매년 말에 정립할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정리할 텐데 시간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매년 말에 정립하는 거하고 매년 초에 정립하는 거 차이가 뭐냐면 첫째 항만 차이가 나요. 이런 건 당연히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야. 공비 1 더하기 R 이런 건 차이가 안 나. 항수 n개 이것도 차이가 안 나. 뭐만 차이 나냐면 첫째 항만. 매년 초에 정립할 때 첫째 항이 A에다 1 더하기 R을 곱하는 거라면 매년 말에 정립하는 거는 그냥 첫째 항이 A야. 이 차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지 않으면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여기까지 확실히 공부해 와야지 다음 시간에 헛소리를 안 하겠죠? 지난 시간에 적금의 원리 합계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적금의 원리 합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보자. 적금의 원리 합계. 그 매월 초에 정립하는 거하고 매년 초에 정립하는 거하고 매년 말에 정립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치? 그래서 매년 초에 정립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면 연 이율을 R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A1 적립. 복리가 뭐라 그랬죠? 복리?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 계산하는 게 복리라고 했고, 단리는 이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하는 거를 단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N년 후에 적금의 원리합계. 이거 구해 볼 건데, 첫 번째 매년 초에 적립이 있었죠. 매년 초 적립. 매년 초에 적립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기수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매년 초에 적립하는데 처음에 1년 초에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확실히 기억합시다. 1년 초에 A1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2년 초가 되면은 1년마다 1년마다 연이율이 R이니까 1년마다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맞죠? 그럼 1년 후에는 A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뭐 3% 붙는다면은 1.03 이렇게 곱하잖아요. 1.03이 뭐야? 1 더하기 0.0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R을 곱해야 돼. 1 더하기 R을. 그래서 1년 지나면은 요 A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적금이기 때문에 2년 초에도 A1을 집어넣는데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더한 거에다 1 더하기 R 곱하는 거 하고 그냥 1 더하기 R 곱한 거랑 나중에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 닫아주세요. 3년 초. 3년 초에는 얘가 이제 이자가 두 번 붙어서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되고 여기도 이자가 붙어서 1 더하기 R이 되고 3년 초에도 A1을 이렇게 적립을 해야 돼. 그럼 N년 동안 해야 되니까 얘가 쭉 가면은 N년 초가 되겠죠? N년 초가 되면은 3년 초에 제곱이었으니까 N년 초에는 1 더하기 R에 N-1제곱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R에 N-2제곱 여기에 넣었던 A1은 1 더하기 R에 N-3제곱 N년 초에 A1을 집어넣어야지 이게 총 N번을 집어넣은 게 된 거다. 맞죠? 근데 N년 후에 원리합계라고 하면은 N년을 가득 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아? 지금 N년 지난 게 아니죠. 그래서 N년 말이 돼야 돼. 자, N년 말에는 여기서 다시 1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초하고 말은 1년이 지난 겁니다. 뭐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니까 1년이 안 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월 초라는 거는 N년 초라는 거는 1월 1일이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N년 말이라고 하는 거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순간에서 순간에 1년이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1초가 부족한데요? 그런 게 아니야. 알겠어? 순간은 1초도 지나지 않은 그런 거야. 그럼 이제 N년 말의 원리합계는 A에다가 1 더하기 R에 N제곱 여기는 A에다가 1 더하기 R에 N-1제곱 얘는 1 더하기 R에 N-2제곱 해서 쭉 가서 N년 초에 A1 집어넣은 거에도 이자가 한번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게 N년 후에 적금의 원리합계가 되는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니까 어때요? 첫 장이 A에 1 더하기 R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계속 1 더하기 R을 곱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공비가 뭐야? 1 더하기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N년 후의 원리합계는 S라고 합시다. S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 장이 A가 아니라 A에다 1 더하기 R 곱한 게 첫 장이야. A1 집어넣었는데 첫 장이 A에다 1 더하기 R 곱한 게 첫 장이라고. 그 다음에 공비가 1 더하기 R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1 더하기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한다 이거지. 분모는 어차피 R이죠. 정리하면은. 요게 이제 매년 초에 적립할 때. 그러면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복리다. A1 적립한다. 연율이 R이면 공비가 1 더하기 R이다. 그 다음에 N년 후에 원리합계면은 항수는 N개다. 그럼 첫 장이 중요한 거죠. 매년 초에 적립을 하면 첫 장이 A가 아니라 A에다 공비를 한번 곱하는 A에다 1 더하기 R을 곱하는 게 첫 장 된다라는 거를 기억만 하면 되잖아요. 아직 숫자는 하나도 넣은 게 없어 지금. 그걸 기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매년 초 적립을 했는데 두 번째 매년 말 적립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매년 말 적립
그러니까 1년 초 1월 1일에 계약을 한 거야. 계약을 했는데 돈을 12월 31일에 넣는다 이런 얘기야. 매년 말에.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넣는다는 거 꼭 처음에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말에 넣는 거야. 그럼 말에 넣는데 지금부터 N년 그러면은 초에 넣은 거랑 똑같아. 그냥 초부터 시작했는데 말에 돈 넣는 것 뿐이야. 그럼 이제 1년 말부터 이제 돈을 넣기 시작하겠죠. 1년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넣는 거는 2년 말. 이런 식으로. 그럼 1년 말에 A1을 넣었어. 그럼 2년 말에는 1년이 지났으니까 A에다 뭘 곱해야 되냐면 1 더하기 R, 공비를 곱해야 돼. 근데 2년 말에도 A1을 이렇게 넣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년 말이 되면은 다시 1년이 지났으니까 A에다가 1 더하기 R에 제곱되고 A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하는 게 되고 또 A1을 넣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이제 매년 1 더하기 R이 계속 곱해지고 제일 마지막에 A 한 번씩 더해주고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N년 말로 가겠습니다. N년 말. N년 말로 가면은 A에다 뭘 곱하게 되는 거야? 3년 말에 제곱이니까 N년 말에는 당연히 1 더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아래쪽에 이제 공비가 하나씩 부족하죠? 1 더하기 R에 N-2제곱 그 다음엔 1 더하기 R에 N-3제곱 쭉 가서 N년 말에도 A1을 넣어야지 N번이죠, 이번에는. 얘는 초에 돈을 넣기 때문에 N년 초에 돈을 넣는 게 N번인데 얘는 말에 돈을 넣기 때문에 N년 말에 A1을 넣어야 돼, 이렇게. 근데 N년 후에 원래 합계는 N년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얘는 애초에 돈을 말에 넣기 때문에 N년 말이 되면은 벌써 N년이 가득 찬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얘는 N년 말에 마지막에 A1을 넣으면서 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A1이 1년이 안 지나는 거예요. 초에 돈을 넣으면 초에 돈을 넣어서 말까지 1년이 지나는데 말에 돈을 넣으면은 말에 A1을 넣었어.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 A1 넣은 건 이자가 안 붙는다고. 그럼 얘는 원래 합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다 더해주는 게 원래 합계가 되는 거야. 말에 돈을 넣었을 때는. 그럼 말에 돈을 넣었을 때는 1년치 이자가 손해가 난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럼 첫째 항이 아까랑 다른 게 첫째 항이야. 첫째 항 A. 얘는 첫째 항이 A에다 1 더하기 R. 공비가 달라요? 공비는 똑같죠? 공비는 똑같이 1 더하기 R이야. 항의 개수도 어때요? 얘도 N개고 얘도 N개야. 그러면 초에 돈을 넣는 거하고 말에 돈을 넣는 거의 차이점은 첫째 항이 다르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초에 돈을 넣으면 첫째 항에 공비 1 더하기 R이 곱해지는 거고 말에 돈을 넣으면 첫째 항이 그냥 A1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원리 합계 S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공비 마이너스 1 1 더하기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A가 된다는 특징. 공비는 똑같아. 1 더하기 R의 항수도 똑같아.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분모 R분의 A의 1 더하기 Rn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이율이 5%, 1년마다 복리 매년 초 100만 원. (1년마다) 이제 100만 원씩 적금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년 후에 원리 합계. 물어봤다 이런 거야. 그럼 돈을 초에 넣었냐 말에 넣었냐 이건 생각해야 되잖아. 매년 초 100만 원 이렇게 얘기했어. 연이율이 5%야. 10년 후에 원리 합계야. 여기 이제 세 가지 얘기한 거거든. 일단은 항수는 몇 개야? 항수 N이라고 하는 게 몇 개? 10년 후에 원리 합계니까 10이겠죠? 항은 10.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공비는 연이율에서 찾아야 돼. 5%가 비율로 얼마예요? 0.05야. 그치? 5%는 0.05인데 그러면 1년 지날 때 0.05 곱하는 거 아니죠? 1.05 곱하는 거잖아. 원래 거에다가 이자 0.05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공비가 뭐가 되는 거? 1.05. 그러니까 너를 보는 순간 공비는 정해져 있다고요. 1.05로. 얘를 보는 순간 항수는 10이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우리가 뭐만 알면 원리 합계 찾을 수 있어? 첫째 항. 민서야, 첫째 항은 뭐야?
100이야 100에다 뭔가를 해야 돼. 뭔가 해야지. 그게 뭐야? 곱하기 1.05. 그치?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이 뭐야? 1 플러스 R. 아, 이 R하고 야, 이 R하고 이 R하고 다른 거야. 여기선 공비 자체 1 플러스 R이라고 보고 있던 거야. 공비가 이 R이 이제 공비가 아니라 여기선 비율이었어. 그지? R이 이거니까 여기다 곱하는 게 1 플러스 R 2.05 아니야. 저기서 R이 0.05란 뜻이야. 알겠지? 여기 뭐 곱해야 돼? 1.05 이렇게 곱해야 된다고. 그러면 첫째 항 공비 항수 나왔으니까 한만 구하면 되잖아. S는 어떻게 하면 돼? 공비 마이너스 얘를 빼면 0.05 분의 첫째 항 얘랑 얘 곱하면 얼마야? 105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통은 1.05에 10제곱 당연히 줍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보통 1.05에 10제곱 당연히 주니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적금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한테 문장이 이런 식으로 쭉 주어져 있어. 얘는 요약해서 나오지만 막 쭉 길게 돼 있단 말이야. 거기 안에서 세 가지 찾으면 돼. 항이 몇 개지? 비율이 얼마지? 초에 넣어? 말에 돈을 넣어?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요. 확실히 알겠어? 그럼 말에 적립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 말에 적립하는 거. 똑같은데 매년 말 100만원 이것만 차이가 있다고 해보자. 매년 말에 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럼 얘도 봅시다. 하나씩. 항이 어떻게 돼? 10년의 원래합계니까 10 똑같아. 그 다음에 공비 R이라는 건 하는 5%면 비율이 0.05야. 그럼 공비는 1 더하기 0.05. 그래서 공비는 1.05. 첫째 항은 매년 말에 돈을 넣으면 첫째 항이 그냥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아까 보니까 첫째 항이 그냥 A였잖아. 그럼 이제 S 구하면 되죠? S는 분모가 뭐 되죠? 공비 마이너스 1. 얘를 빼면 되는 거니까 0.05. 그럼 분자는 첫째 항 100 곱하기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05에 10제곱 분명히 문제에서 준다. 걱정하지 마라. 초에 돈을 넣는 거 말에 돈 넣는 거 할 수 있겠죠. 얘를 잘 해야지 우리가 할부나 연금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걸 잘 해야지. 할부가 뭐야? 할부.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 근데 이거 12개월 할부로 사고 싶어. 그럼 12개월로 나눠서 갚는 거지. 12개월로 나눠서 갚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12개월로 나누어서 적금을 부었을 때 이 돈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야. 그럼 결국에 적금이랑 똑같은 거지. 내가 12개월 동안 이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면은 내가 은행에 12개월 동안 매달 얼마씩 줄 거 아니야. 그 매달 얼마씩 주는 게 뭐야? 바로 적금이야. 그게 이제 물건을 할부로 산다 이런 얘기고 또 이런 게 있어. 뭐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을 매달 10만 원씩 20번 받을 거야. 근데 그거 한 번에 받고 싶어. 그럼 그 한 번에 받을 때 얼마 받아야 되냐 이런 거야. 야, 10만 원씩 20개월 동안 받을 연금이야. 그럼 얼마예요, 총? 200만 원이죠? 그럼 내가 지금 받을 때 200만 원 받아야 돼요? 200만 원보다 많게 받아야 돼요? 조금 받아야 돼요? 원래 10만 원씩 20개월 받을 거였어. 근데 나 지금 한 번에 받고 싶어. 그럼 200만 원보다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죠. 적게 받아야죠. 왜냐면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은 결국에 200만 원인데 어쨌든 이 10만 원의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20번 동안. 그지? 근데 200만 원을 받으면 그 200만 원 이자가 더 빨리빨리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적게 받아도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나중에 10만 원씩 20번 받으면 똑같은 금액이 되게 받아야죠. 맞나요? 자, 지금 받은 10만 원은 이자가 20번 붙는 거고 두 번째 받은 10만 원 이자가 19번 붙는 거고 세 번째 받은 10만 원 이자가 18번 붙는 건데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이자가 다 20번 붙는 거잖아. 그럼 훨씬 더 돈이 커지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다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초에 돈을 넣느냐 말에 돈을 넣느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달라.